어쨌든 많이 해본 그 결과가 나타나네요. 무섭죠. 근데 뭘 무서워요? 한두 번 봤었어요. 나는 이런 거 웃기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궁금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있었더라고요. 자, 이제 천금부 들어가는데, 천금부는 뭐냐면요. 육효를 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위한 해석의 방법, 그거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천금부를 하게 되면, 천금부를 배우게 되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일진의 역할이 어떻고, 월건의 역할은 어떻고, 그리고 괴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동정음양 반리천변 그래요. 그래서 음과 양이 반복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게 뭐냐면 동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공정 의미한 관리 기준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예. 환경부라는 걸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이 양으로 바뀌고 양이 음으로 바뀐다 그건데 동요가 변해서 변호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건이천이 바뀌어서 천지비로 바뀌었죠. 그럼 육충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육합으로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불성의 쾌였는데 자인진 오신술 여기에 변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뭔가 불성의 쾌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양이 극에 이르니 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뭐로 바뀌어요? 곤이지로 바뀌죠. 곤이니까 곤토울미 미사묘 이렇게 바뀌면 괴가 어떻게 돼요? 천지비로 바뀌었다. 전부 육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떠한 이루고자 하는 화합사 같은 게 있었는데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안 좋은 게 그게 다란 거죠. 그것이 바뀌어서 길로 바뀌었다. 육합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육충이 공에서 육충이 되는 건 아니죠. 육충이 변해서 육충이 된다는 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이 더 안 되는 거지. 육충이 변해서 육충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 한번 제가 뭘 쳤는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요거동하고 요거동하면 같이 육충변 육충이에요. 요거 아니고. 네? 여기가 태금정사 삼요축 해유미가 돼버리잖아요. 뭐 잘 되려고 하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붙을까요? 그랬는데 합격을 할까요? 회사에. 근데 한 번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는 거야 이건. 육충변 육충 나오는 거 저런 거 꽤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육충인데 또 육충이 나와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요 변요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어떤 그 응기일 어떤 날 그 일이 발생할 건지 그런 거 읽어내는 거하고 이렇게 신의 기미 그러니까 어떠한 점사를 쳤는데 동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응하는 신의 기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동요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해석할 때.
물론 그 용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용신을 생하는 것도 있고 극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동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점을 치는 데 있어서 신의 기밀을 읽는다는 것은 동요를 잘 읽어내서 거기에서 점사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주제를 제대로 모르는 그 다음에 동요가 진같이 많아버리면 뭐예요? 이것도 혼란스러운 거. 화합사긴 한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풀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도. 3개 이상 동했다면 난동하는 거예요, 난동. 일이 그냥 어느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거치고 저 사람 거치고.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그 수원 갔다 온 날 소가 너무 일이 꼬여서 쳤더니 소가 4개가 야 오늘 진짜 여러 사람 만나고 꼬일 거를 많이 꼬이니까 솔직히 그래서 동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면 더 결과가 해결되는 거죠.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동정음양 반리천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수만상 지분 운수일 윤관한다 그래요. 수만상 지분 운수일 윤관한다. 이건 뭐냐면 육효의 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나 통변하는 자는 마땅히 한 가지 이치로서 꿰뚫어야 한다 그래요. 최초 무국이 변하여 음양이 되고 음양이 변하여 사상이 되고 사상이 8개가 되고 8개가 64개가 됐어요. 이게 참 대단한 아이디어의 옛날에 이런 그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음양이라는 2개의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64가지의 어떤 그 괴상을 만들고 그것도 이 주역의 괴상 변하는 걸 다 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2억 몇 개가 나와요. 점의 여러 가지 수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원래 이 동양 사상이 음양 사상이에요, 음양. 유와 무, 음과 양 이렇게 노자도 보면 이제 태초에 어떻게 이 자연계 우주가 생겨났냐 그러면은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해설할 때 태초에 뭐가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후에 무국이 있고 무국에서 어떤 그 무가 있는데 거기서 유가 나오고 유와 무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음양이에요. 이게. 거기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은 생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 그 음과 양이라는 2가지 아이템으로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왜 아날로그 문명에서 디지털 문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컴퓨터 언어 이진법 가지고 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만든 프로그래머라 그래야 되나? 수학자라 그래야 되나? 이진법을 만든다라는.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런 이진법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주역을 공부하고 만들었대. 거기에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이 사주 볼 때도요, 사실은 음양이면 거의 끝나요. 간단해. 남자인데 음의 숫자가 많으면 좋고, 그것이 비견이 됐던, 겁재가 됐던,
남자는 양의 존재니까 음이 많으면 좋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자진 사유축이 한 3개 정도 있고 양이 하나 정도, 해묘미 인호수 중에 하나 있고. 그럼 이 사주 좋다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여자는 이제 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한 3개 정도. 인호술 해묘미 중에서 3글자가 있고 사유축 신자진에서 한 글자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조화가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자는 음의 존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역이 나와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주역에서 점만 따로 추려가지고 육효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에,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까지도 하나의 계속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한 발명품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공자도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역을. 네? 우리나라 선비들 중에 대학자 치고서 주역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역이 얽매였지. 그게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한다는 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공부하는 건데, 역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역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런 운세를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알아서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 다음 거를 연상할 수 있으면, 예, 그로 인해서 대단한 현명한 처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의 선비들은 다 점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양반들이 뭐냐면은 이걸 잘 본다고 대놓고 얘기를 못 해. 왜냐 나는 천도, 지도, 인도를 공부하는 그런 학자지 내가 무슨 놈의 점쟁이를 하고 있는 이래서 얘기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 근데 주역을 알게 되면 그걸 이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자들은 전부 점쟁이로 봤대. 거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음양과 사상으로 늘어나서 8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이거 동요까지 쳐버리면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응? 이거를 매일 2억 개 가까이 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경험해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통하는 하나의 이치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응? 이 사주만 해도 50몇만 가지가 나와요. 이 격국의 종류가. 근데 이건 더해, 이건. 이 육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꿰뚫는 또 이치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요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요. 동요 하나만 가지고 이 점을 육효를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해석하는데 난감해 한다고. 왜냐하면 동요 하나만 보고 괴상으로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 파악하는데 습관이 돼 있거든. 예를 들어서 뇌지에 아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다는 건 알잖아요. 월과 일에 힘만 받으면 좋고 재물 좋고 뭐 매매점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동했어. 야 좋긴 좋은데 저거 저렇게 많이 동하면 어떻게 봐야 돼 이런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렇게도 동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동하고 요것도 동했어. 이거 어떻게 볼 거야? 좋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동해버리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봐야죠. 곤토울미 미사묘
오신술. 이 관이 되고, 손이 되고, 형 되고, 손 되고, 재가 되잖아요. 분명히 재가 강한 건 알겠어요. 여기 신술자가 되고, 여긴 또 반음이 돼, 반음. 이렇게 쳤다면, 이 안으로는 반음이니까 막 시끌시끌한 거죠. 해야 돼, 말아야 돼.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밖에서도 보니까 막 난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근데 4월에 4일날 쳤으니까 재물운은 좋은 거예요. 응?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팎으로 많이 흔들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해서 재물을 생각하는 건 돼요. 근데 형까지 동했단 말이에요. 형. 야, 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돈이 된다는 거고, 돈이 됐는데 또 관으로 됐어. 자식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관여가 되고, 아니면 수화가 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제니까 나랑 동료나 이런 사람이 관여가 되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야, 이제. 그런 가운데 결국의 모양은 뭐냐면, 이런 관이라는 건 재물의 설기초라는 말이죠. 요것을 손자리 나눠서 해결하고, 수화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겠죠. 그리고 형제가 재물 나가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또, 이런 동료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수화나 이런 사람을 돕고, 이런 가운데 결국에 돈벌이는 된다는 거니까 엄청 복잡한 가운데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한 가운데 사업은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주에만 알고서 이 동요 하나만 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근데 4월달 4일날 쳤으니까 이 관이라는 건 힘이 없어요 별로. 없는데 자꾸 시끄럽게 주위에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근데 그런 것을 동료나 형제들이 잡아들이고 결국은 사업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월과 일에 약하잖아요. 이거 사업하면 안 돼요. 이거 골치 아파서. 근데 월과 일이 강하잖아요. 재물이. 요럴 때에 헷갈려 하지 말고 동정명 수만상 지분 운수일 윤관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과연 월과 일이 강한데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강하냐 약하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오행의 상생 상극으로 살펴보면 돼요. 거기에 보면 승진이 될 것인가 라는 내용 가지고 거기에는 다른 예를 들었구나. 내수해가 나왔죠. 내수해가 나와서 감수무인 인진호 오신술 이쪽이 세요가 되고 운요가 됐다. 동하는 게 이렇게 동했어요. 외쾌 복음이죠. 이건 내가 이제 그날 나온 점을 친 건데, 아는 후배와 여성, 그 다음에 필자와의 만남, 이거예요. 이게 출행점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서 어떤 그쪽하고 잘 맞겠느냐, 이걸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출타했을 때 나가는 지점이 되고,
여기는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저걸 안 받네. 아, 신월병인이구나. 복음이니까 그대로 됐고요. 바깥쪽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이게 동에서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제가 되고 관이 되고 이게 보면 여기 축 맞아 있잖아요. 지금 응요가 축이 돼 있는데 내가 이제 향해 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제 목적지가 될 거고 여기 축 맞아서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충으로서 해소가 됐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되냐면 또 이게 삼합이 이게 저기죠. 삼합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삼합이 되면서 제하고 식상이 이렇게 합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회식 같은 거가 많이 돼요. 이게 물론 만나서 먹으러 가는 건데, 근데 뭐냐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 그 뭐냐면은 여기에 극받고 있잖아요. 지금 극받고 충받고 있고, 그래서 관의 어떤 영향력이 이날은 약했다 봐야죠. 물론 월로 보면은 약하지 않은데 이쪽에 어떤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것을 일과 그 다음에 톤이 극하면서 해소가 됐다. 결국 이때 가서 맛있게 잘 먹었다 이거예요. 요 상황이 아마 그쪽에서 좀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게 극복이 됐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야 복음인데 바깥으로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동하는 게 세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보니까 헷갈린 거야 또. 그럴 때에 그날 하루에 어떤 그 출행점을 친 거니까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관이라는 요인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월과일에서 극받고 충받고 그래서 여기서 관은 뭘 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식하고자 하는 상태에서의 저쪽에서의 무슨 뭐 일이 있거나 뭐 그런 방해적인 요인으로 봐야죠. 만나서 뭐 먹기로 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일에는 약하지 않았으나 해소가 된 거로 이제 제가 문제없이 먹고 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런 요인이 있을 뻔했다 이거죠. 있었는데 해소가 됐다 이거지. 그리고 인옷을 삼합이 됐다는 게 뭐죠? 인옷을 삼합이 돼가지고 엄청 강하죠. 화기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나가서 뭐 먹어야 되냐 그러면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출현무상이라는 거 한번 또 보여줄게요. 화천대유가 나왔는데 여기 언제 쳤냐면은 개사월 이민날 개사월 이민날 이걸 승진이 될까 이걸 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승진이 되려면 뭐가 용신이에요? 관이죠. 그래서, 월에도 관이 있고, 일에도 관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극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극 받고 있고, 관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느 께에서 나오죠? 예. 이럴 때 뭐냐면 나는 부를 잡고 있는데 응효는 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관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관을 누가 잡냐면 응효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관만 용신으로 보면은 내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승진점을 쳤는데. 응? 근데 내가 잡아야 될 관을 누가 잡고 있어요? 상대방이 잡고 있죠. 이건 뭐냐면 나랑 같이 그 승진의 어떤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나는 안 되고 상대방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꽤 나와요. 치다 보면. 이 승진점 같은 거, 취업점 같은 거. 거기에서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승진이나 취업은 안을 잡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불을 잡고 있고 상대방이 관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동해서 이게 이렇게 동했잖아요. 동해서 날 생하죠. 그럼 내가 되는 거죠, 이건. 아니, 나를 하니까. 그래서 용신이 나가 아닌 응효가 관을 잡고 있죠. 그 용신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그것도 출현무정 그래요. 용신은 나왔으나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걸 출현무정 그러는 거예요. 출현무정이란 말이 이거 육효 배우다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그런 케이스예요. 이런 저번에 용어가 진짜로 용어가 되게 있다네요. 용신이 출현하였으나 무정하다. 용신이 출현하였으나 무정하다. 그래서 출현무정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